최근 한국 무기가 전 세계 무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전 세계 외신들은 현재 한국의 무기가 왜 잘 팔리고 있는지, 해외에서 왜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는지, 한국 무기의 매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일본 뉴스 매체 NHK가 이를 보도했고, 뉴스를 본 일본인들은 시기질투하면서 부러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전 세계적 핵심 키워드는 역시 한국산 무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8월 폴란드와 맺은 초대형 계약들이 계속해서 결과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차와 자주포의 4개월이라는 초고속 배송은 외신들의 주요 보도 주제가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폴란드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수많은 국가가 올 한 해 한국의 무기를 사들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직접 무기 시연회에 참석하기도 했고, 실제로 계약이 성사되기에 이르는 등 한국산 무기는 올 한 해 올린 실적만 무려 2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수많은 유럽의 군사 강대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무기들을 원조했고,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출을 자제하고 자신들의 무기 보강을 위해 힘쓰는 등 여러 이유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한국의 무기 산업은 있는 그대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CNN은 한국은 2012년에서 2016년 1%이던 점유율을 최근 5년 동안 2.8%로 늘리며 상위 25개국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면서 4강으로 향하는 길을 이미 잘 걷고 있다고 지난달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에서 2021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8%로 8위였고, 4위 중국 4.6%, 5위 독일 4.5%, 6위 이탈리아 3.1%, 7위 영국 2.9%로 격차가 촘촘합니다. 2012년에서 2016년과 2017에서 2021년의 점유율을 비교한 5년 성장세는 한국이 무려 177%로 2017에서 2021년 점유율 상위 25국 가운데 독보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우리 한국산 무기가 성장하고 잘 팔리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 무기는 잘 만들어졌고 뛰어난 성능에 반비례하는 저렴한 금액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장악했고,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무기가 됐다는 것을 이 점유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지금껏 자신들은 실패만 하던 무기 산업에 있어서 한국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지 분석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실제로 최근 일본의 공영방송 NHK 뉴스가 직접 나섰습니다. 국제적으로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방위 산업에 있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핀 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국가 안보 강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유력한 대안이 한국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요목조목 따지며 짚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있었던 무기 박람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매우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더 많이 대량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폴란드와의 계약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샀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 뛰어난 성능, 서양 무기들과의 호환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북한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한 적국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일본 정부와 달리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무기 산업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가 현재 커져버린 한국 방산 시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송을 본 일본인들은 부러워하며 시기질투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새롭게 방위백서를 개정하며 적극적으로 반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평화주의에서 탈피해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기 위해 급격히 국방비를 증가하였습니다. 반격 능력의 보유는 장사적 미사일 등 원거리 공격무기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의 평화헌법과 그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혀 눈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전쟁까지 불사를 것이라며 공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또 한 번 마찰을 빚고 있죠. 하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은 현재 GDP 1% 안팎인 방위 예산을 5년 뒤 GDP의 2%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탄약 및 유도탄을 확보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미군과의 일체성 강화를 위해 자위대 상설 통합사령부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를 비롯해 일본의 방위산업청이라고 불리는 방위성은 한 가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무기 산업에 있어서 뒤처져 있어도 너무 뒤처진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지난 8년 동안 해외에 자국산 무기를 판매한 실적은 2020년 미쓰비시 전기가 필리핀에 감시 레이더를 수출하기로 했던 단 한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 방산 기업들은 수출 계약 달성에 꾸준히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호주와는 소류급 잠수함, 영국과는 P1 초계기 수출 계약이 무산됐으며 호주와의 협상에서는 당초 자위대가 기술 해외 이전의 난색을 보인 데다 기업들 역시 수출 투자에 매우 소극적이었죠. 뿐만 아니라 인도와 군한 비행정 US2 계약 성공에 근접했지만 일본 측이 현지 생산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에 일본 방위산업은 최근 기업들의 사업 철수가 잇따르고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 다이아몬드는 일본 방산 수출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판매처가 오랫동안 방위성과 자위대만으로 특정되는 특수한 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처럼 세계를 무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방산 부문에 있어서도 일본의 갈라파고스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 개정 이후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요 고객은 자위대에 한정된 무기가 많아 대량 생산할 수 없어 수출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위대 전 간부는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일본에는 수십 년 넘도록 무기 수출 3원칙이 있었다. 한국처럼 최고 지도자가 세계 곳곳에서 무기 판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관민일체의 협상 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점 역시 문제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 무기는 현재 외국에서 일명 가성비로 불립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무기 시장이 약했던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하나를 더 팔기 위해 특색 있는 모습을 내비쳐야 하는데 일본은 무기 시장에 있어서 매우 작은 국가이며 기술력 또한 유럽에 한참 못 미치는데 높은 가격을 책정할 뿐더러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군사 지원 보상을 요구하는 상대국과 협상이 필수적인 만큼 국가가 총대를 메고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일본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방산 시장의 갈라파고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제발 이럴 거면 무기 시장을 아예 철수하고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한국 등에서 전적으로 수입하여 수입에만 의존하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럴 거면 무기 수출 3원칙을 왜 철폐했나라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답답하면 일본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 분석한 한국 무기가 팔리는 이유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는 기술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K2 전차를 도입해 자신들의 것으로 개조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한국의 전차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폴란드는 이 무기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일본의 관료도 이 폴란드의 생각을 조금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 물론 지금 일본의 저 윗사람들로는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말이야.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 기술과의 정밀도나 재질의 품질 수준이 너무 차이가 있겠네요. 우리는 이제 한국을 이길 수 없는 것일까요? 폴란드는 멍청하지 않나? 문제가 있는 한국 전차를 왜 도입한 거야? 그리고 전투기는 나는 즉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거야. 분명히 로비스트가 활약했을 거야.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댓글이다. 하지만 난 아니라고 답할 수 있다. 한국 무기는 잘 팔려. 잘 만들었거든. 일본은 안 팔려. 잘못 만들었거든. 왜 K나라는 일본 이외에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폴란드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한다니요. 일본에는 절대 응하지 않을 계약 조건입니다. K의 윗분들은 뇌물뿐만이 아니라 향후 무언가 있었을 때에 자신들을 보전하기 위해 교환 조건으로 산업을 팔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쯤 되니 한국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입니다. 한국은 눈앞의 이익 우선으로 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으로 돈을 번다는 그런 멍청한 생각 따위를 하다니 역시 K는 K네요. 한국은 반도체로 이미 세계를 집어삼켰는데 이제는 무기 산업도 그런 수준입니까? 어쩌면 K로 인해 세계에서 큰일을 치를 수 있겠네요. 그래도 한국은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철저한 AS가 있기 때문에 폴란드는 믿고 구입합니다. 무엇보다도 장사를 할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적어도 한국의 신뢰성은 일본보다 높다는 거겠죠. 세계에서 일본은 신뢰를 잃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K전차나 자주포, 경공격기는 세계에서 전방위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부러울 뿐이야. 그들은 일을 내고 있어. 정말 엄청나게 말이지.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야. 한국은 달러가 부족하지 않나? 이대로라면 다시 한번 IMF 위기 사태로 번질 수 있다던데 그 때문에 닥치는 대로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일본이 못한 걸 한국이 해낼 리가 없잖아.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로 꾸준히 성장했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정도입니다. 한국과 지상전을 펼친다면 승패를 쉽게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답에 가까운 말인 것 같네. 한국은 어쨌든 팔리고 있잖아. 팔리는 이유는 명백해. 무기가 좋으니까. 좋은데 안 사는 건 멍청한 짓인데 우리 일본이 그 멍청한 짓을 하고 있고 말이야. 한국은 이미 방위산업대국이 돼버렸구나. 난 여전히 한국 음악 위에서 춤을 추고 있어. 그러나 한국의 성장이 엄청나게 달지는 않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